감정 노동자도 행복한 세상. 감정 노동자의 온갖 이야기가 모여있는 여기는 토닥토닥. 쓰담쓰담 토스TV. 안녕하세요, 토스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마는 샬롯. 저는 화가 많은 미셸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미셸, 네? 우리 방송 보고 사람들 반응 어땠어요? 저는 물강화장한 거냐, 기름이 그치. 왜 그렇게 번들거리냐, 우리 미셸은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너 너무 어색하다, 네가 문제다. 일주일 내내 그런 말 듣느라고 진짜 아니, 제 주변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너 혼자만 너무 신나 있다. 샬롯 언니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왜 혼자 붕붕 떠 있냐. 좀 가라앉혀라 하는 냉철한 반응도 있었고요. 또 감정 노동자의 컨텐츠를 전문으로 다룬다고 하니까 대박 날 것 같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것 같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요? 방송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들은 거 없으신가요, 샬롯? 제가 지난주에 이 감정노동, 우리들의 이야기책을 그치. 제가 쓴 그 사연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응. 제 주변에서 방송을 보시고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그래, 맞아. 그렇게 성희롱하는 사람이 진짜 있었던 경우가 있었냐. 그리고 정말 나도 겪었던 일이다. 그런 얘기들요. 맞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맞아요. 있어요. 저도 감정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된다. 현실을 꼭 알려달라. 호기심이 생긴다. 막 같이 막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콜센터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조금 더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대박. 저랑 필이 딱 통하신 분이 계셨어요. 통했어. 그래서 저도 콜센터 이야기를 한 편으로 끝내기 너무 맞아, 아쉬워서 이 감정노동 우리들의 이야기책 중에서 콜센터 편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괜찮은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샬롯 언니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을까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이 저는 사연을 읽지 말래요. 제가 비주얼보다는 목소리가 됩니다. 목소리가 되는 여자. 목소리 되는 여자. 응? 자, 제가 읽겠습니다. 행복을 나르는 서울교통공사 최순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열차가 덥다고 한다. 퇴근 시간에 많은 승객이 탔고 관제에도 모든 열차, 냉방 최대로 가동 중이라고 한다. 당장 시원하게 하라고 한다. 열차가 느리다고 한다. 앞차가 바로 앞에 있다. 2호선 잠실역부터 신노림역까지 역마다 한 대씩 있다. 만약 자동차처럼 수월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간격이 빽빽해서 할 수가 없다. 당장 지연 시간 회복하라고 한다. 내릴 때 물건을 놓고 왔다고 한다. 어느 열차인지도 모르고 어느 칸인지도 모른다. 모든 열차, 모든 칸을 다 보면 나온다고 한다. 당장 내놓으라고 한다. 열차 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 열차 정보는 모르겠고 당장 와서 잡아가라고 한다. 실시간으로 열차 확인 다 해서 잡아가라고 한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서로 전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상담사 최순혜는 말했다. 고객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에 치이다가 퇴근 후 얼른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을 텐데 덥고 느리고 이상한 사람이 시끄럽게 하니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났을까. 얼른 부서로 전달해서 조금이나마 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유실물도 역 직원이 가장 먼저 발견해서 고객이 꼭 찾았으면 좋겠다. 지극히 평범한 30살의 사람 최순혜는 생각했다. 더운 열차에 지금 드라이아이스를 갖다 주면 해결이 되는 걸까? 열차는 빽빽하게 밀려있는데 가서 밀어보면 빨리 갈 수 있는 건가? 열차를 탑승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를 해서 0.03%면 태우지 말고 돌려보내면 되는 건가? 더운 건 당연한 거고 시간표는 못 지킬 수도 있는 거다. 유실물도 못 찾을 수 있고 맞아. 열차에 이상한 사람도 탈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지하철을 많이 타봤지만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당장 해결하라고만 하는 걸까? 과연 방법을 알고는 있는 걸까? 아니, 내가 그쪽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어릴 때 공부 못했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까 거기서 나한테 욕먹고 있는 거예요. 좀 똑똑했어봐. 진작 다른 데 가서 폼나게 일하지라고. 이 뭔 개소리야! 화내줘. 제발 화내줘. 웬일이야, 나 대신 이게 화내줘. 뭐야. 상담사 최순혜는 생각했다. 인바운드 고객센터에서만 6년인데 한 번도 상담사라는 직업이 창피한 적이 없었다. 얼굴도 보지 않고 말로만 사람을 설득하고 불만을 케어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신입사원들이 3개월을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이 태반일까. 다만 고객은 열차 이용을 하며 화가 나는 게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분명 끊고 나면 조금은 미안한 감정이 들 거다.
그리고 최대한 달래주기 위해 노력한 내 노력을 알 거라고 생각했다. 아휴. 지금은 감정노동이 전문 분야의 개념으로 잡혔고 감정노동을 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노동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다. 지금도 많은 상담사들은 3분의 시간 동안 내면에 수많은 내가 싸우면서 응대하고 있다. 그래도 마지막에 고객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해준다면 오로지 한 명의 내가 되면서 위로와 치유를 받게 된다. 그게 아닌 폭언으로 끝나면 계속해서 수많은 내가 싸우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각을 재며 마음을 조각낸다. 결국 그래도 한 명이 나니까 인정하고 수긍하면 되지만 그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체념과 포기를 해야 한다. 저는 아니 이렇게 차분하게 글을 써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화를 내줘요, 미셸. 아니 도대체 왜 열차가 느린데 상담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화를 내는 거야? 맞아요. 아니 지가 물건 내려놓고 왜 뭐 어떻게 그걸 어떻게 찾아달라고 어떻게 화를 내 찾아라고. 전화해가지고 전화한 사람이 어떻게 알아? 미친 어딘지도 새끼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나 있던지. 그러니까. 짜증나 죽겠다 진짜. 아니 불편하면 도와달라고 진짜 정중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전화해가지고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정중하게 얘기하면 되지. 왜 화를 내? 물건을 잃어버리면 찾아야 하니까 확인해주세요. 네. 여기다 두고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당당해 다들? 아니 상담사한테 아니 본인이 화난 건 이해를 하겠는데 상담사한테 왜 그렇게 해? 네. 여러분은 지금 감정 노동자들의 온갖 이야기가 모여있는 도스트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와. 우리 화가 많은 미셸 조금만 참아봐요. 조금만 참아봐. 진짜 화가 나네요. 아까 전에 제가 읽었던 그 대사에서 너무 화를 참지를 못했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읽으면서 화를 내는데 또 화도 못 내고 상담사분들은 진짜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고스란히 그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리고 고객이 상담사한테 화풀이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상담사를 그런 비하하는 그치. 그 발언 자체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콜센터 상담사 아무나 한다? 직업 강도가 가볍다? 노노노. 바꿔야 돼, 절대 바꿔야 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진짜 상담사는 머리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그치. 전산 작업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니까 단순히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진짜 수십 번씩 이렇게 감정 소비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참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불필요한 감정 낭비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감정 노동자들한테는 꼭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듣는 사람의 현재 상태와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나의 힘든 감정과 느낌을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쏟아버리는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듯이 나의 나쁜 감정을 상대방에게 버리는 걸 의미해요. 이 글에서 나온 고객들처럼 자신의 불편한 상황이나 기분을 상담사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의 감정을 푸는 뭐 그런 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상담사들. 그런데 쓸데없이 감정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안에 감정 쓰레기통을 하나 만들어 그치. 놓고 거기다 그 감정을 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네. 공감하죠? 네, 공감해요. 상담사라는 직업은 어. 회사에서 맡은 일일 뿐인 거잖아요. 응. 고객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속에 상처를 내고 그치. 그곳이 썩어가고 있다면 그건 두면 둘수록 절대 안 되는 거죠. 나를 썩게 하는 감정 쓰레기를 내 감정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야 나라는 소중한 존재가 썩지 않는다는 거죠. 한많은 우리 샬롯의 말을 듣다 보면 나를 위해서 감정 쓰레기통을 만들고 나쁜 감정들을 그때그때 비워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 마음속 한켠에 이런 걸 버려도 되는 휴지통, 감정 휴지통, 감정 쓰레기통이 있고 그곳에 나쁜 감정들을 다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상상 한번 해볼게요. 상상이 돼요? 그래.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일단 저는 상상해보면 어찌됐건 속은 편해질 것 같아요. 그나마 표현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가짜 웃음을 짓더라도
뇌에는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래서 진짜 기분 좋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억지로 그래서 그러잖아. 그 엔돌핀이 쌓여서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거기도 하고 노홍철이 그랬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라고. 역시 미셸. 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칭찬해. 지니어스. 칭찬해. 나쁜 감정들을 내가 나만의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 쓰레기통은 언제든지 비울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비우긴 해야지. 그렇죠. 내 마음속에 상처가 났고 치유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샬롯도 콜센터에서 15년 동안, 무려 15년 동안 동안.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네. 고객 스트레스라고 하면 샬롯 하면 고객 스트레스. 오 마이 갓.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스트레스 해소가 잘 되니까 그래도 15년 동안 다녔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미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똑똑한 것 같아. 벌써 스트레스 해소 방법 컨텐츠 하나 생각하고 그만하는 거잖아. 그죠? 맞죠? 그렇지. 그럼 우리 다음번 컨텐츠는 미셸이랑 샬롯이 알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 노하우 방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한 많은 샬롯 언니는 눈치가 백다. 기대하세요. 온갖 스트레스 해소법,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해소법, 제가 알고 샬롯이 알고 전문가가 알고 있는 최고의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정 쓰레기통 하나씩 만들어 두시고 쓸데없이 들어오는 감정 쓰레기 수시로 비워서 맞아. 내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노력해봐요. 약속. 그리고 약속. 다음 주 스트레스 관리편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정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연이나 의견,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댓글과 아래에 링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된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감정 노동자들의 온갖 이야기가 모여있는 여기는 토닥토닥. 쓰담쓰담 도스